한국인의 속도, 세계의 혁신을 이끌다. 이른 새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도시. 누군가의 하루가 막 시작될 때 대한민국의 심장은 이미 뜨겁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빌딩의 불빛은 밤과 낮의 경계를 지우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지하철은 이 거대한 도시의 혈관을 따라 꿈과 현실을 실어 나릅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너무 빠르다고, 너무 치열하다고. 혹자는 우리의 빨리빨리를 여유 없는 조급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에게 속도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길어올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가난이라는 절벽 끝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더 빨리 달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질주는 추격의 동력이 되었고 추격의 동력은 창조의 에너지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도로 무너진 다리를 다시 이었고 허허벌판 위에 기적의 공장을 세웠으며 마침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급함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 낳고 창의가 키워낸 위대한 혁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힘, 빨리빨리에 담긴 진짜 이야기입니다. 생존에서 시작된 속도. 우리의 속도는 희망이 아닌 공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성이 멎은 1950년대의 하늘 아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 기반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과 절망에 신음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건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미래나 계획 같은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했고, 오늘 벽돌 한 장 쌓지 않으면 다음 겨울을 차가운 땅 위에서 맞아야 했습니다. 빨리빨리는 바로 그 절박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자는 뜻이 아니라 살아남자는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무너진 다리에 잔해를 치우던 아버지의 등에서 미싱을 돌리며 밤을 새우던 어머니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속도는 태동했습니다. 남들이 10년에 걸쳐 이룰 것을 1년 안에 해내야 했고 선진국이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산업화를 단 한 세대 만에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신화의 바탕에는 바로 이 생존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잠을 줄여 기계를 돌리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 도면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빠름은 성급한 기질이 아니라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굳센 의지이자 살아남기 위한 가장 뜨거운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처절한 본능은 훗날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만든 창의. 생존을 위한 속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빠름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의의 속도였습니다. 시간이 곧 자원이고 속도가 곧 경쟁력이었던 시절, 우리 앞에는 늘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돌아갈 시간도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의 사나이 정주영 회장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고 바다가 막으면 바다를 메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서산 간척지 사업. 그는 폐유조선을 끌어와 거친 물살을 막아내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을 극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상식을 파괴하는 창조적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빨리빨리가 요구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이건희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양의 시대가 가고 질의 시대가 왔음을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품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의 속도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속도 경영은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읽고 미래를 반발 앞서 준비하는 창의적 혁신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위대한 기업가들은 속도를 단순히 시간 단축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속도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자 혁신을 촉발하는 연료였습니다. 생각이 빠르고 결정이 더 빠르며 실행은 그 무엇보다 빨랐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힘. 안 된다는 핑계 대신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집요함. 이 맹렬한 속도의 문화 속에서 한국 특유의 역동적인 창의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달리는 와중에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세계를 따라잡은 나라. 한 세대 전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제품을 모방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따라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우리를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 거듭났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한국의 속도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역사를 보십시오.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은 과감하고 빠른 투자 결정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불황기에 오히려 라인을 증설하는 역발상,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단행하는 압도적인 속도와 결단력은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무서운 집중력과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어는 빠른 생산을 넘어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는 산업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전 세계가 K- 콘텐츠의 역동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빠른 트레이닝 시스템이 만들어낸 K-팝 아이돌은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고 기획부터 촬영, 방영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K-드라마는 하룻밤 사이에 지구 반대편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습니다. 한때 우리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빨리빨리는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K-속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의 콘텐츠 제작 방식, 우리의 기술 개발 속도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리듬에 맞춰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질주. 우리는 여전히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질주는 과거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속도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연구소의 꺼지지 않는 불빛 속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두뇌들은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누비고 바이오 연구실에서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던 그 순간 우리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속도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하고 있음을. 과거의 속도가 거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면 미래의 속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진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더 빨리 배우며 성장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속도의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우리의 속도에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빠름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생존의 속도에서 창조의 속도로, 추격의 속도에서 선도의 속도로. 대한민국의 속도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세상은 여전히 이 한마디로 우리를 정의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아버지의 땀과 밤을 새워 가족을 지킨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고유한 DNA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말합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멈추지 않을 뿐이라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향해, 오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우리는 앞으로 달립니다.
속도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는 방식이었다. 대한민국 문화로 말하다. 한때 세상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반세기 역사의 상처를 헤집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땅 위에는 희망 대신 잿가루가 흩날렸습니다. 포성이 멎은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진 도시의 잔해와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는 운명처럼 보였고 미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세계는 이 작은 반도를 향해 원조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재기 불가능한 땅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야기와 노래를 사랑하고 슬픔 속에서도 멋과 흥을 잃지 않았던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민족의 문화적 DNA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단 한 세대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전쟁과 분단의 나라가 아닌 가장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이라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민족의 영혼이 써내려간 위대한 부활의 서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올린 가장 눈부신 꽃, 문화로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의 기적, 문화의 부활.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1970년대의 땀냄새 가득한 공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앳된 여공들이 미싱을 돌리던 손, 울산의 조선소에서 밤낮 없이 철판을 두드리던 아버지의 망치, 포항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던 쇳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산업화는 바로 그 치열했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실함과 속도에 놀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업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비단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이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집중력이었으며 완벽을 향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DNA가 문화의 토양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던 그 집요함은 아이돌 그룹의 한치 오차 없는 군무로 재탄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출 선적 기일을 맞추던 그 끈기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쪽대본 속에서도 최고의 감정을 뽑아내는 배우들의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의 땀은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산업 현장의 굉음은 세상을 뒤흔드는 리듬과 박자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한 민족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멋과 흥을,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 시작한 문명사적 진화의 순간입니다. 음식이 말한다 한 그릇의 세계화.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세계의 마음을 얻었을까?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김치에서 불고기, 비빔밥에서 치맥까지. 한때 우리만이 즐기던 이 맛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히 새로운 맛의 수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그릇 음식 안에 담긴 한국인의 철학과 정신을 나누는 일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수십 가지 양념을 버무려 수개월을 인내하며 익어가는 김치 한 조각에는 기다림의 미학과 발효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그릇에 오방색의 다채로운 나물을 올리고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 먹는 비빔밥에는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공동체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안부 인사가 안녕하세요를 대신하는 나라. 우리는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K-푸드는 바로 그 한국인의 문화적 인사이기도 합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반찬을 함께 나누는 공유의 문화, 제철 식재료로 몸을 보하는 보양의 지혜,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정성. 세계인들은 K-푸드를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는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이제 맛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장 강력한 문화 외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콘텐츠가 세상을 사로잡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는 나라였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를 보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세계의 문화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의 스크린은 한국이 만든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놀이가 생존을 위한 잔혹한 투쟁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거머쥐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반지하와 고급 저택이라는 극단적인 공간 대비를 통해 계급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든 이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배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증명이었습니다. K- 콘텐츠는 왜 이토록 강력할까? 그 힘은 우리의 역동적인 현대사 속에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과 독재, 그리고 압축적 근대화.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겪을 변화를 우리는 단 몇십 년 만에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분노와 연대의 감정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깊고 진한 이야기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K- 드라마 속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K- 웹툰의 무한한 상상력은 장르의 경계를, K- 영화의 날카로운 사회 비판은 시대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희로애락을 스크린 위에 펼쳐 보이며 시대의 질문을 던지는, 보여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K- 콘텐츠의 시대. 그것은 세계가 한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감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리듬이 바꾼 세계. 대한민국 문화의 활용점정은 음악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UN 연단에 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은 한 아이돌 그룹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편견과 무시를 딛고 세계 정상에 오른 한 나라가 미래 세대를 향해 던지는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인종과 언어, 국가의 장벽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세련된 음악과 압도적인 비주얼은 K-팝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팝 문화의 가장 트렌디한 중심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 한국의 감성은 이제 세계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싶은 가장 멋진 코드가 되었습니다. K-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연습생 시스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팬덤 문화.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창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전통장구의 장단에서부터 판소리의 한과 흥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져 온 한국인의 리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행에 우리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이 한국의 박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K-팝은 세계의 음악 시장을 바꾼 것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한국을 가장 매력적인 나라,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기술로 기틀을 닦았고 예술로 영혼을 불어넣었으며 음식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 모두의 뜨거운 삶이 있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처마선 위로 동이 트고 서울의 밤은 수천만 개의 별처럼 빛납니다. 저 빛 하나하나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꿈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기술을 넘어 경제를 넘어 세상의 새로운 영감과 깊은 감동을 디자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문화로 말합니다.